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I can make a better me. Better believe in your mind, cause it's everything. You can mold, shape, find almost anything. All it takes is some time and some clarity to find your identity. It's mind over everythin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상 객잔 시작합니다. 합리적인 목소리 또 유쾌하지만 디테일이 살아있고 진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물론 진영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사로잡히지 않는 상식적인 목소리 신용상 객잔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17,000명까지 보셨어요. 네. 대통령님의 목소리가 나와서인데 사실 참담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한동훈 대표 100일 기자회견이랄지 이런 것도 좀 다루려고 그랬는데 워낙 충격적인 소식이 아침에 나와서 거기를 분석하는데 일단 집중을 했고요. 오늘은 그럼 그 뒤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만 달라 공달 윤희석 선생님 오셨고요. 예. 그리고 클라우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대한민국의 맥을 짚는 맥연구소의 소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윤 대변인님, 네. 이런 상황에서 뭐 공천만 달라고 한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호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바꿀까요? 그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를 명태 윤희석 선생님 모셨어요. 지금 제일 유명하긴 유명하다. 그냥 대통령 전화니까 공짜 딱딱 떨어지잖아. 맞네. 그럼 제가 명태균처럼 하란 얘기예요? 황태로 합시다. 명태는 좀 많이 나왔으니까. 명태균이 아니라 명태윤이네. 막 지르지 마시고. 호다리를. 죄송합니다. 저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공달. 알겠습니다. 운전하다가 고민. 아니 근데 지금 이 상태면 뭔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돼요. 저는 뭐 이 상태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희생하고 보수를 살릴 생각이라면 충분히 뭐 복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혀 무성의하게 남의 일이라고 지금 너무 원래 남의 일이 제일 쉬워. 에이 독침! 지금 에이 대충 니네 그렇게 살다 가라. 이거였던 것 같아. 그렇지 바로 그거잖아 지금. 니들한테 뭘 기대하냐 이거 같은데 지금 막 운영위가 되고 있잖아요. 네. 난리가 나요. 난리. 하고 어제. 있죠. 네, 난리가 나요. 난리. 알겠습니다. 딱 거기 맞춰서. 네, 맞춰서 한 거예요. 네. 맞춰서 한 거고 운영위 때 이걸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거 바로 상설특검으로 건너가서 질른다. 네, 이 계획. 그러면 사실은 명태균 씨와 대통령이 나눴던 목소리가 공개되기 전이긴 합니다. 바로 그 전날 그제죠.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사실은 메시지가 좀 뜨뜻미지근하다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엔 약간 다르긴 해요. 하지만 요때의 목소리를 잠깐 듣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잡아서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11월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건데 조심 안 할 겁니까? 관철될 겁니다. 여사 문제가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 했을 때랑 또 달라져 버렸어요. 명태균 씨 의혹이 어제 얘기한 대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보수를 사랑하는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적극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죠.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여당 대표니까 그래도 내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을까? 여당 대표로서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 너무 막 나가는 것에서는 조금 좀 진영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미적거리면 안 돼요. 이른바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걱정해서 애매모호한 스탠스가 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그럼 안 된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제 칼을 빼들었잖아요. 공격을 하고 휘두르고 그래가지고 여권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근데 미적거리거나 약간 주춤하는 지도자는 따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한 모습 보여야죠. 강한 모습. 예. 그러지 않으면은 또 뭐야? 또 뭐 같은 패야? 한 패야? 아니면은 용기가 없나? 이렇게 또 다른 차원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이 가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네. 30%에 머문다 그러면 대충 얼추 어정쩡 어리버리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더군다나 대통령님이
공천에 직접 개입한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거 참 우리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여권이 수습되도록 내가 이제 좀 빠져주고 뒷받침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 가지면은 이제 어제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좀 예.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아니면은 조금 더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더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지난주죠. 월요일 그 면담은 또 그 전에 있었던 세 가지 요구 사항은 21일. 예, 더 강해질 필요 없을 만한 강한 메시지였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님이 이제 다 사실 무시했잖아요. 사실 깡그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뭘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터졌으니까 이참에 더 해라라는 이제 네. 말씀이라고 예. 보는데 예. 그것을 그래도 보수 우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큰 고려 요소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가기가 제가 볼 때는 제약 요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저께 기자회견에서도 결론 마지막 메시지는 총체적인 메시지는 예. 윤 대통령을 지키고 이 정권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뛸 사람은 나다. 한동훈이다. 예. 이거였어요 메시지가. 불과 이틀 전에. 근데 어제 이게 공개됐다고 해서 안 되겠다. 계속 더 세게 공격. 이거는 안 맞죠. 제가 이제 이거 나왔으니까 공격을 하는 건 아니었고 이게 나오기 전에 100일 기자회견 했을 때 미적거리지 않고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네. 주체적으로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근데 대통령이 그 말을 들으면 그렇지. 그래도 좀 나은데 네. 완전히 아까 깡그린 아니어도 뭐 모조리 정도는 괜찮아요? 이거잖아. 무시해. 11월 말까지 뭐 지켜보겠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맞냐고 이게. 근데 대통령이 한달 동안 안 소리하는 거 들으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이 안 들으니까 그렇죠. 뭐. 일단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11월 말까지 무조건 관찰시키겠다고 관찰시키겠다. 했고, 예. 아니 11월 말까지 특별감찰관을 관찰하는 거는 그 집안 사정인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 눈높이가 특별감찰관만 해주세요 했던 건 아닌 것 같잖아요. 특검 민주당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이게 파평 유지 집안은 파평 맞아. 아니 집안 사정이 그렇구나.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한동훈 대표도 참 그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간적인 그래도 이 관계도 있고 예. 공적인 어떤 관계도 있는데 이거 공적으로 하면은 지난 쪽팔 면담에서의 그 한동훈이 맞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갖고 왔으면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적으로만 얘기하면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했었어야죠. 국민의 눈높이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면 국민들은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예. 살려면 국민의 눈높이에 같이 올라타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적당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공천 개입하는 그런 당무 개입하는 녹취가 터지고 나서 한동훈 대표는 좀 더 애매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런 게 터졌으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게 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목소리가 나오기 전과 나온 다음이 완전 다른데 나오기 전은 의혹 수준이어서 부적절 정도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의 의혹이 많지만 부적절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부적절 정도라니까 여사가 사과한다거나 물론 민주당에서나 또 많은 국민들이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자면 특별감찰관이나 뭐 이런 정도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그것도 명태균 주장에 따르면 그건 뭐 여사가 시켜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별감찰관이나 요 정도 문제로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확 넘어섰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짠하긴 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따지고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옆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면 얼마나 좀 화가 나겠어요. 국정에 개입하고. 근데 또 차마 뭐라 하기도 못하고 이런 처지가 왜냐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선 후보까지 오면서 대통령까지가
김건희 여사가 많은 부분 역할을 했다고 저는 대통령 인정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처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고만 칠 것 같고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예. 벌써 사고를 쳐버렸잖아요. 탕무에 개입하는 것들 이런 거를 방지하려고 김건희 여사가 많이 개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사람끼리 채워주려고 하다가 이 지경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면 좀 짠하다. 물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도 개인적인 거고. 개인적인 네, 대통령에게 사실 측은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고 개인적 소외를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과 지위 그리고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하면 하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너무 얘기죠. 벗어나 있는 지금 국정 운영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뭐 근데 이제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 예. 지금 대단하십니다. 지금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 우리가 이제 예측한 것을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허언이었다. 과장이었다. 그리고 그때 공천은 윤상현하고 이준석이 했는데 뭐 당선이 뭐 할 수 있었겠냐. 과연 이게 국민이 과연 납득을 할 것이냐. 지금 대통령실이 대통령은 뻥꾸냐. 근데 5월 9일 날 저기 명태균 씨랑 대통령이랑 5월 9일 날 5월 10일 날 공천 발표인데 김영선인 줄알고 그랬는데 경선 때 고생했으니까 이거 내가 명태균한테 뻥친 거다. 지금 요렇게 나오는 내가 거야. 어제 방송에서 어제 뭐 라디오 방송에서 저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마 허언이다 허풍이다라고 대응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나올 공산이 커요 했는데 그런 얘기를 왜 했어? 그걸 들은 거지. 들었잖아 대통령이. 근데 이런 거예요. 근데 또 명태균 씨 뭐 자꾸 나 도와준 사람이 하라는데 해준 거고 그리고 김영선 왜 됐어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걸요. 돼버렸네 우연의 일치다. 나는 뭐 관여한 게 없다.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법적 책임 안 지니까. 김영선이 아니라 뭐 김영산이다. 김영산이다. 발음 잘못한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한 것만이 다행 아니에요. 그러네. 나는 잘 들어라. 대통령이 아니다. 김민주가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갈 수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준석 대변인 이제 숨 좀 고르셨으면 얘기하셔도 됩니까? 이게 숨 고르는 숨이 막힐 것 참 같아. 도대체 뭐 질문을 주세요. 지성인이잖아요. 예. 일단 대통령실에서 저희가 사실 이게 이제 전날 녹화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빠른 정보로 대통령실의 입장의 방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허언이다. 대통령이 나 참. 네. 허언이다. 과장이다. 과장이다. 뭐 좋게 얘기해 준 명태균 거다. 씨에게 그냥 얘기인데. 기분 좋으라고 얘기한 거다. 요런 이제 입장으로 추려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윤상현, 이준석 두 분에게 좀 미룬 듯한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해요.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이 다 했다. 내가 근데 뭐 윤상현 의원은 나 아니라고 공관위에 다른 사람도 있다고 이제 이렇게 돼 버리니까 뭐야, 재판이네. 그럼 그 공관위 주변에 토마스가 있었어. 이렇게 누가 한지 모르는 건 다 토마스가 한 거야. 그렇죠. 나쁜 토마스.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말로는 토마스 아니면은 한국 말로는 뭐 경식이. 경식이. 예, 경식이. 우리 경식이. 뭐 있잖아요 예전에. 경식이가 우리 경식이 있네. 안 보여? 뭐 이런 거지. 대통령도 안 했고 공관위원장은 들고 간 적이 없다 그러고 이준석 대통령은 대표는 안 뻥친 하냐. 거고 그렇지. 윤상현은 자기가 보고 안 했고. 경식이네. 아니 국민을 우롱해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무슨 뭐 허풍 버전도 아니고 명태균도 강혜경의 어떤 그런 녹취에 대해서 내가 좀 허세 좀 떨었고 좀 지금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한 거야. 대통령도 그대로 그걸 받아서 내가 명태균을 달래려고 허세 좀 떨었고 뭐 그냥 좀 이렇게 뭐 격려 차원에서 해준 말인데 그걸 또 믿어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명태균 씨가 어제 바로 이 녹음 공개된 다음에 TV조선과 취재 응해에서 한 말 보면 딱 그렇게 해요. 중간에 그 녹음이 좀 잘렸다. 잘 가까운 지인이 이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한 것 같은데 중간에 녹음이 좀 잘렸다. 그렇죠. 갑자기 고맙다고 그랬어. 편집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이거는 근데 대통령이 공천 준 게 아니라 당에서 알아서 한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입장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참모들이 이런 건 솔직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진짜 웃자고 한 소리인데 자꾸 제가 뭘 맞추잖아요. 수준이 딱 대통령실 그러니까 그 수준인 거기 것 같아. 사람들 수준하고 같네. 근데 나는 그 전제를 깔았지. 윤석 대변인만 설마 갔어도 이런 일이 안 생기지. 네? 윤석 대변인만 대통령실에 뭐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갔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겨. 제가요? 바로 나왔겠구나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태균 씨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주기는 뭘 주었나? 대통령이 당이 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당에서 알아서 한 거다라는 걸로 퉁 쳐냈어요. 말장난을 하는 거죠. 지금 국민을 우롱하고 또 이 바이든 날리면의 어떤 그런 우롱을 하는 거냐. 중요한 거는 명태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대통령실 이걸 본 국민 제 주변 예를 들어서 제 주변이겠죠. 뭐 제 전화번호 다 아시는 거 아니니까 이 반응을 보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반응이 뭐라고 나옵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이게 대통령실 입장 이게 말이 되냐? 뭐 뻔한 얘기죠. 뭐 뚝이 터졌나. 그러니까 이런 나오니까. 이러한 대통령실을 배려하고 그냥 그래도 뭔가 기대하는 듯한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맞았을까? 전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아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쉬움 크지. 기대할 게 없다니까요. 다 저는 2년 6개월 동안 봐왔잖아요. 갑자기 변해요? 안 변해요. 그 반복된 얘기지만 여당 대표라는 위치 때문에 그렇다고요. 제가 이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 가족 빼고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였다. 전두환 노태우보다도 가깝다고 봐요 저는. 아예 안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전두환 노태우 되게 가까웠어. 아니 제가 취재한 바로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인간적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난번에 독대를 계속 거절당할 때 그 독대 부분에 있어서 일찍 갔었잖아요. 당시에 예. 한 20분 정도 일찍 간 거는 그래도 내가 일찍 가면 인간적 예의로 우리 성렬이 형이 그래도 날 손잡고 한번 볼 거야라고 갔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한 거죠. 대표가 저는 직접 본 적이 없고 왜냐면 법조 기자들이 되게 잘 알아요 한동훈 대표를. 한동훈 대표 기자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술 한 잔 안 먹어도 제로콜라 먹어도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언론 플레이 할 때는 기자들과 또 친하게 하는데 그 냉정할 때는 엄청 냉정한 인간적인 정 뭐 이런 거에 흔들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정치인으로서는 장점도 되는데 또 단점도 물론 있죠. 예.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그죠? 가까이서 보니까. 네, 충분히 그 평가에 전 동의합니다. 예, 뭐 어떤 법리나 그런 논리가 아닌 뭐 부탁이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보겠죠. 그런 사람들은. 전국 상황을 한번 예측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클라우드 장님께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제보받은 거 하나씩 더 공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예. 그러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타켓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표적으로 정말 더 많은 직접적인 공격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하자고 이게 과연 국민들이 그래 한동훈 대표 말이 맞네라고 생각을 할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해해요. 판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어떠한 메시지와 어떠한 주장을 할 것인지를 정말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국면을 바뀐 건 맞죠. 네. 이제 특별감찰관과 좀 의총이고 보면 이제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고. 예, 그거 가지고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표의 이탈표가 있었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에. 그게 이제 다 친한계가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 친한계가 아닌 분들도 이건 도저히 안 되지 여사 이렇게 가는 건. 그거는 일부 의원들이 의원으로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 이건 안 돼. 이런 걸 표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김윤중 추락했는데 그리고 뭐 열심히 뛰었으니까 나오고 또 여사 관련 얘기도 계속 나올 것 같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거나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빼도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바에는 한동훈 대표가 아예 주도해서 가는 게 낫지 않냐. 왜냐하면 그럴 경우는 컨트롤이 좀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사 대상이랄지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래 좀 그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여유로워 보이는 이유를 아시겠죠. 한동훈 대표한테 빨리 임해라. 라는 것들은 지금 한동훈 대표 선택지는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는 특감으로 안 되고 특검으로 가야 되고 결국에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본인이 만났을 때에 대한 특검에 대한 해법을 본인 메시지로 줘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주면 돼요. 더
우리는 이거는 못 받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배신자 프레임으로 빠지지 않을 수준의 특검안을 가지고 던져서 민주당 받을 거면 받고 더 이상 정치화시키지 마라라고 하면 이쪽도 먹고 이쪽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할지는 모르겠고 저는 두 번째는 최고의 메시지에서 저는 말씀한 대로 100일 메시지는 조금 좀 뜨뜻미지근했으니까 확실한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 민심에 올라타가고 그러니까 같이 죽자는 소리가 아니라 살리려면 죽여야 돼요. 저는 그런 좀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강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 난파선에서 뛰어내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보수를 완전히 고멸시키지 않으려면 아니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 대를 이을 수 있는 명맥을 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이런 생각 하나 들어요. 이게 어제 나왔던 파괴력 있던 대통령의 목소리가 공천 개입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좀 복잡한 게 제가 어제 출근하면서 그 생각 사실 여기 신용사 오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특검을 할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천이 들어가 버리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그래서 내부 반발이 클 거다. 그건 빼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나온 제일 큰 게 현재 공천 개입이어서 이게 오히려 좀 더 복잡해지지 않나?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압수수색 당했어요, 당사. 그래. 그냥 뭐 서로 그냥 한 번씩 당하는 거지.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대통령실의 이제 입장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건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처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입장을 본인 육성으로 낸 게 뭐냐면 북한의 ICBM 발사에 그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제 안보 쪽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나 관심조차 없다라는 인상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안보 메시지가 귀에 안 들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가 생각하면은 공천 개인, 명태균, 부적절한 어떤 행동들 그런 게 이제 귀에 들리는 거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안보 메시지가 귀에 안 들리는 것이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성격상. 네. 야, 그만 옛날에 다 했잖아. 다 한 거 내가 한 거야. 뭐 그 대수라고. 그렇게 간단히 생각한다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대통령 그래요? 스타일상. 진짜? 모르죠. 알잖아요. 제일 같이 잘 오래 아시잖아요. 있어서 대통령이 워낙에 일이 진짜 많아요. 같이 대통령이란 자리가 정말로 이 누구 잠깐 만날 사이도 없는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디 하나 몰입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큰 건데 이게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질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일단 나오는 안보 메시지가 북이 쐈으니까 바로 나오는 메시지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처럼 매일 이거 24시간 정치 생각하는 국내 정치만 생각하는 그 상황과는 다를 거라는 생각을 우선 갖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걸 이제 옆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참모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쵸. 어제 나온 대통령실 반응은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거죠. 그냥 타조처럼 머리 묶고 그냥 나 몰라 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대통령실이. 그렇게 빨리 나올 메시지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봐요. 5월 9일 날 통화를 한 거잖아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고. 취임 전날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당선인으로서는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날이야. 뭐 정말 여기저기 보고도 받고 행사도 챙겨야 되고 뭐 외국 정상들과 뭐 어쩜 뭐 이런 것도 진짜 해야 뭐 되고 내일 취임식 어떻게 됩니다. 이거 보고 막 계속 들어오고 정말 막 정신이 없을 건데 명태균한테 전화해가지고 했다라는 명태균이 게 전화했겠지. 그럴 수도 있지. 명태균이 전화했다?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내가 뭐 다 얘기해놨어 이러지 않았을까? 하여튼 뭐 어쨌든 명태균이 전화했든 아니면 대통령이 전화했든 그 바쁜 와중에 김영성 공천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또한 당에도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와, 그 정도로 이렇게 중요하게 그렇지. 생각을 한 거잖아. 명태균과 정말로.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충격인 거지. 그 시점에서. 5월 9일 날. 그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제일 힘쓸 때가 5월 9일이야. 맞아. 하기야. 5월 9일 절정이지. 절정. 그다음부터라는 말을 하니까. 10일부터는 사실은 조금 힘이 빠지고 그렇죠. 5월 9일이 제일 힘센 날인데 이때 명태균이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왜 통화했냐 나오잖아요. 요새 옆에 여사가 아니 오빠 명 선생이 자꾸 아침부터 전화해야 되겠어? 오빠
거기 뒤에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오빠 그러고도 대통령의 자격이 있어? 명태균 여사가 핵심을 잘 꿰뚫는 것도 있어요.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고 얘기해 그때부터. 자격 없다고 오랫동안 얘기해. 그런 좀 뻑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우리가 개연성 있는 게 명태균 씨의 이 그 메시지들을 다시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22년 재보궐에 대한 어떤 녹취, 강혜은 씨의 뭐 증언이긴 하지만 사모와 대통령과 통화했어요. 사모와 대통령. 그렇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오늘 공개된 녹취가 그러네.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으나 공개된 그 녹취. 뒤에 얘기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볶은 거야. 볶아서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전화했던 대통령이 전화했던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에 얘기했던 강혜경 씨 얘기했던 게 허세가 아닌 거예요. 사실이야. 사실이야. 사모와 대통령 됐고 그 녹취. 말대로 김건희 여사한테 막 닥달을 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닥달을 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오케이 김영선 내가 얘기했어. 이 흐름이 딱 생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정리를 하면 맨 처음 공개된 녹취가 22년 5월 9일 날 내가 대통령님 막 사모님 전화해가지고 나 김영선 주라고 했는데 사모부터 나와요. 네. 정확하게 사모하고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그래 내가 김영선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윤상현 끝났어 이건데 그게 맨 뒤에 녹취고 그러네. 시간상은 아침에 명태균이 여사한테 전화한 거지. 아 우리 김영선 의원님 공천 이거 해야 됩니다. 달달 볶은 거지. 달달 볶은 거지. 그러니까 여사가 대통령을 또 대통령한테 볶은 거지. 아니 김영선 선생님 아침부터 전화해야 되겠어? 대통령 자격 있어요. 대통령 자격 있어? 대통령이 알았어. 오케이. 왜 그래? 그러고 이제 통화가 이루어진 거죠. 거지. 그 흐름이 맞아.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 흐름이야. 근데 무슨 이게 허풍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지만 그 뒤에는 사실은 또 여사가 있었던 있었다. 거죠. 네.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거의 뭐 일관성이 있는 흐름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살짝만 듣고 갈게요. 여사가 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여기에는 여사의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일단 명태균 씨의 목소리만 나오는 부분인데 바로 김진태 강원지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은 구체적이어서 제가 듣고 가겠습니다. 22년 4월 18일 밤 공천이 있기 좀 전이죠. 요때의 통화 내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는 그 내가 살린 거야.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아는 분이 갔는데 네네. 벌떡 일어나가 손을 잡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어제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중심안 돼요. 중심안 돼요. 막 그래가 막 사모님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어제 강원도 가서 이제 뭐 밥을 굽는다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고맙지. 네. 도와주는데 당선되면 그렇죠. 도와준 보람이 있잖아. 근데 하여튼 어제 대통령실 해명 보면은 좀 웃긴 게 뭐냐면 대통령이 그 바쁜 날 명태균 씨에게 그저 좋게 얘기한 거래요. 그러니까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냐고. 좋게 얘기했는데 좋게 얘기한.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좋게 얘기한 건 달라요. 저도 여러 가지 부탁하는 민원이 오면 이걸 좋게 얘기할 때는 알았어. 그거 내가 신경 쓸 테니까 그렇지. 한번 검토해 볼게.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그렇지.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연락할게. 이게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공간에서 들고 와서 김영선이 경선에 뭐 했잖아. 그렇죠. 윤상현 이제 뭐 정리 끝났다.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공관위의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고 그 지시가 우리가 결과로 왔으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언제 그렇게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이준석에 호의적이 했냐고. 봐봐 뭐냐면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이준석 대표 따옴표 따가지고 얘기를 했어. 언제부터 준석이를 그렇게 믿었어? 언제부터 그렇게? 지금부터. 또 재난방송 해요. 재난방송 이제 또 재난방송 재난방송. 상관없어. 편만. 그만해야 되겠네. 어제 거 재난 방송. 이거 문단마다 반박할 것들이 너무 막 터진다 이거. 우리 녹화 시스템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터져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네. 일단 클라우드 장님이 다행히 계셔가지고 내일을 살짝 좀 흐름을 다 예측을 하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대통령실 해명은 불 붙는데 기름을 더 부어버린 것 같아요. 웃기잖아요. 진짜 이게 해명이에요 이게. 이게 대통령의 그런 공천 개입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특히 보좌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해명을 내놓는다는 건
이제 대통령실이 하는 모든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맞아. 이게 되게 크거든.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 뭐라도 내야 할 거고 내려면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고 하다 보니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부터 해서 윤상현 대표가 그때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이고 뭐 이런 얘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아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내용이 그 말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입장 안 냈을 것 같아요. 이거 차라리 안 내는 게 맞다. 내서 벌써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고심을 안 해요. 왜냐면 보통 윤 대변인 말처럼 이 정도 되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라든지 좀 하면서 시간을 그렇지. 벌어야 되는데 입장을 어설프게 내면은 더 볼매 맞잖아요. 그렇죠. 무슨 생각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 그렇게 돼요. 아 그러게 돼요? 큰 문제야.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겠다고 사실 대통령이 용산으로 청와대에서 갔죠. 용산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더 제 얘기는 나빠졌어요. 그게 아니라 뭐 의원실도 마찬가지잖아요. 해당 의원한테 뭐 터지면은 그 9명 되는 보좌진 다 붙어가지고 그 해명자로 만들고 다 하잖아요. 아 그건 그 분위기를 그거 얘기하는 좀, 거예요. 그거는 조금 그 분위기 얘기하는 거지. 그거 좀 다른데. 그거는 이해가 되네. 예, 이해되시잖아요. 민심을- 뭔 분위기인지는 알겠어. 어휴 그냥 막 해서 막 뭐 쓰고 뭐 난리 난다고. 그 분위기라고 지금. 앞서 이제 저희가 녹음을 김진태 지사 공천도 사실 여사가 영향을 끼쳤다. 이건 뭔 내용이냐면 22년 4월 18일입니다. 이날이 뭔 일이냐면 22년 4월 18일 밤에 이루어진 녹취인데 요때 22년 4월 18일 날 사실 그 공관위가 번복이 됩니다. 원래는 황상무 후보를 단독으로 공천했다가 단신 농성을 물론 김진태 후보가 해요. 계속하고 이준석 대표가 뭐 찾아고 그랬었죠.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번복을 해요. 근데 이 번복이 당시 이 선대위에 있었던 윤희석 대변인님은 황상무 후보가 워낙 지지율이 안 나와서 했다라고 하지만 이 내용은 이제 여사의 낙점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어떤 그렇죠, 결정이 그렇죠.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명태균 씨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다른 버전 그러니까 한 2개 정도 되는 영향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단 네.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황상무 후보로는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그렇죠. 여론조사상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나오니까. 그래서 당의 내부에서 좀 반발이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뭐 윤상현은 본인이 얘기한 것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였잖아요. 황상무 수석이 당시의 후보가 본인이 단수 공천된 거에 대해서 괜찮다 경선 받는다고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 받았어, 부분을 근데. 제가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황상무는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당 입장이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의 주장은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근데- 이때도 밤에 깨운 게 여사야 여사. 사모님을 깨웠대. 근데 또 뭐가 나왔습니까?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네. 뭐 그 정도 슈리탄 정도는 그래요? 그렇게 핵폭탄. 큰 뭐 핵폭탄 지금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핵폭탄이 아니라 그 지금 지금 대통령 그렇죠. 육성 나온 게 핵폭탄이고 맞아요. 김진태 이준석 대표가 바로 이제 해명을 했는데 어제 했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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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왜 오늘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네. 말미잘도 이거보다는 대응을 잘할 거다. 말미잘. 우리가 지금 대통령실 대응이 너무 허접하다. 국민을 졸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대응이라니 말미잘도 이것보단 잘한다. 말미잘 해삼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두 동물은 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해삼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삼도 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제가 바닷가 출신에 잘. 아 그리고 완도 출신 뇌가 없어요. 내장만 있어요. 아 이준석 대표 정말 아 그냥 그거는 그런 표현하는 지금- 거죠. 아니 지금 페북 보고 웃는 것 같아. 제가 요 얘기만 할게. 네. 이준석 대표 글을 굉장히 그 적확하게 썼네요. 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한지도 몰랐습니다. 그건 바로 니들이 해명해야 합니다. 저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 윤리위 걸어서 쫓아내려고 기획했던 자들이 어디서 이준석 팔아서 변명하려고 합니까? 윤핵관. 웃긴 사람들이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지금 사실 해법은 있어요. 해법은 대통령님이 수사 받을 거 받고 최소한 대통령은 형사 수출을 안 당하지만 여사 문제 등
받을 것 받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민생 문제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금 논의를 해봤습니다. 네. 예, 시용 상객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자꾸 또 뭐가 터질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화요일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날짜 이렇게 빠르구나.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뭐 막 터질 것 같아요. 네. 빵빵 터질 거예요. 빵빵 터질. 네. 안타깝다. 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용상객자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용상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